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때 없이 눈보라가 치고 눈발까지 날리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가뜩이나 전염병 때문에 지금 불안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또 날씨까지 갑자기 찾아서 감기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린 분이 또 전염병에 감염된다면 그것은 정말 그야말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감기 모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선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고 정말 이렇게 추워지니까 어느 탈북민 한 분이 저에게 기가 막힌 편지 한 통을 보내어 왔습니다. 그 내용인즉 지금 북한은 먹을 것이 없고 또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모든 장마당이 거의 폐쇄다시피 하고 지금 물건이 없어 아우성이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이 북한에 가장 식량이 없을 때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다 먹을 수도 없고 풀뿌리도 캐먹을 수 없는 바로 가장 추운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날씨가 온도가 또 갑자기 떨어져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눈바람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북한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그 친구는 북녘에 있는 친구들과 또 북한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기막힌 사연을 저에게 보내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사연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 후배로서 아주 가깝게 지내고 또 북한에서도 잘 나가던 친구였습니다. 그는 여기 와서도 정말 오직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고 북한 동포들을 어떻게 저 독재자의 손에서 구원해낼까 하는 이 일념 하나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자기가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길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는 길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말을 먼저 저한테 보내어 왔습니다. 이 친구는 2011년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과 또 와이프는 2007년도에 먼저 왔고 이 친구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먼저 내보내 놓고 자기는 남아서 뒷수습을 하고 2011년도에 들어온 친구입니다. 그대로 그 친구가 보낸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도 다 저물어가는 1997년 2월 15일 오후였다. 그때는 북한의 전 지역에서 국가가 인민들에게 배급도 공급하지 않아 먹을 것이 없어 겨울의 그 북방의 눈보라석을 뚫고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그 안에 얇은 충을 낫으로 긁어가지고 집에 와서 물에 불 커서 송기떡을 해먹을 때이다. 가을과 봄철엔 벼밭의 논이죠. 논밭에 벼뿌리를 캐어 그것을 가공하여 개떡을 해먹는 가정들이 부지기수였다. 봄철엔 풀이 돋아나는 애송이 풀들을 뜯어다 솥에 데쳐내어 가루를 몇 숟가락 넣어 멀건 풀죽을 먹으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방의 구호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매던 1997년 2월 하루 한 끼로 하루를 견뎌내는 그때 나의 친구이자 직장 부문당 비서는 나에게 한송이 동무집에 가보자며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었다. 직장 부문당 비서는 공장 기업수가 있고 공장 당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직장에 부문당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직장 밑에는 작업반이 되어 있는데 그 작업반에 있는 당 책임자를 세포비서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여기에 세포비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친구가 세포비서였기 때문에 세포비서 보고 한송이라는 자기 작업반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20대 초반인 그 한송이네 집에 한번 찾아가 보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난 그때 조립반 세포비서였고 한송이는 나의 작업반 성원이었다. 작업반 노동자였죠. 김종일 생일 전날이라 바쁜 일정 속에 흐르는 하루였지만 나와 부문당 비서는 한송이 노동자 집을 가정 방문하였다. 부모들은 굶어서 한 달 건너 두 분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고 한송이 삼형제만 남아있었다. 그때 한송이는 24세이고 그 자기 작업반에 있던 노동자 가장 나이어린 노동자의 나이가 24세였고 그 친구가 한송이였는데 그 한송이는 24세이고 여동생하고 11살 되는 남동생이 있었다. 두 아이들 이름은 생각이 안 난다. 집이라야 어느 고등중학교 창고를 빌려 온도를 놓고 부엌엔 가마 두 개를 걸 수 있게 개조한 것이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서니 기가 차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말이 나가지 않았다. 북방인 청진이 겨울 날씨는 한국에서 제일 춥다고 하는 겨울 날씨가 그것은 여느 겨울이 보통 날씨다. 며칠 전 눈 내린 뒤라 바깥 날씨는 눈기운이 있어
쌀쌀하였다. 한송이네 집은 능지라 오후이건만 햇빛은 볼 수도 없고 어두침침하였다. 하긴 창문도 없었다. 한송이 세 형제는 열을 깔고 구 위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부엌에 있어야 할 가마는 이 가마 솥이죠. 쇠가마는 시장에 내다 팔았는지 그 자리에 어디서 주워왔는지 철판을 덮어놓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자 한송이는 직장 부문당 비서와 작업반 세포 비서가 왔다고 간신히 일어나 앉았고 두 동생은 눈도 뜨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누워있는 아랫목 벽체만 내놓고 나머지 3면 벽체와 이불을 깔지 않은 것으론 보태지 않고 하얀 송해가 5cm 정도는 실이 되게 깔려 있었다. 그놈들도 조금 침범하고 있었다. 그 송해를 이제 이 친구가 그놈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 송해, 그 하얀 송해가 조금 더 침범하고 있었다. 한송이는 그저 이렇게 삼형제가 죽으려고 한다고 울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가슴속에서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는 것을 겨우 참고 집안과 한송이 형제들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다. 부문당 비서도 별다른 방도는 없었다. 그도 겨우 굶지 않을 정도로 한두 끼 밥을 먹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래도 조금 움직여서 동생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위로하는 정도뿐 더 할 말도 없고 해서 구이 집을 떠났다. 부문당 비서와 헤어져 집에 온 나는 와이프에게 방금 본 것을 그대로 말해주었다. 그런데 우리 집 와이프의 반응이 더 놀랐다. 그 형제들을 빨리 가서 집으로 데려오라는 것이었다. 우리도 애가 2명인데 말이다. 진이는 4살, 친혁이는 돌 지난 지 한 달 된 애기들이 있는데 괜찮느냐고 하니 그건 둘째 문제고 우선 죽어가는 그들을 알고서야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냐면서 빨리 데려오라며 가마솥에 물을 다 채우는 것이었다. 그들이 오면 목욕부터 시켜야 한다면서. 나는 친구인 부문당 비서 집에 가서 방금 가정에서 있던 일을 말하고 그와 함께 다시 한송이 집으로 갔다. 집은 열쇠를 잠그고 삼형제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막내는 얼마나 먹지 못하였으면 용량실적으로 다리가 새 다리처럼 약해져 걷지도 못하기에 내가 업고 데려왔다. 11살 되는 남자의 애것만 4살짜리 나의 딸보다 더 가벼운 것이었다. 그보다는 몸무게가 나갔겠지만 부문당 비서는 진이 엄마 정말 고맙소 하며 이때까지 없던 인사를 하면서 애써 웃었다. 더운 물을 동에 하나 가득 채워가지고 위생실, 북에선 화장실을 위생실이라고 합니다. 위생실에 놓고 한송이와 여동생 보고 들어가 씻고 나오라고 하였다. 와이프는 제 속옷들을 꺼내주었다. 그 다음 막내도 목욕시켰었다. 막내 속옷은 없어 와이프 속옷으로 대충 입혔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쌀과 풀을 함께 저은 쌀 풀죽을 쑤어 먹였다. 몇 달 만에 따스한 집에 들어왔으니 그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진이와 신혁이는 남모를 사람들을 보니 신기한 듯 또 밥도 아닌 죽그릇도 너무 신기한 듯 죽을 먹고 파던 딸의 모습이 생각난다. 나는 한송이 형제에게 처음부터 기름 끼는 것을 먹으면 설사하기에 또 그렇게 하면 갑자기 배탈이 나서 안 되기 때문에 차츰차츰 몸에 온기가 있을 때 밥도 먹어야 된다고 알려주었다. 그때 와이프는 한송이보다 2살이나 아래였다. 아파트 단칸방에서 우린 하루를 함께 보냈다. 사람은 집이 작아 못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작아 못 산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 우린 온몸이 간지러워 죽을 지경이었다. 몇 달을 씻지도 않은 그들 몸에 있는 재산이란 이와 쏘케였다. 그들이 재산들, 여기서 재산들이라는 건 이와 쏘케를 말합니다. 이와 쏘케들이 우리에게로 밤새 돌진하였던 것이다. 와이프는 3일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그들이 머리에서 이와 쏘케를 잡아냈다. 머리칼은 고문 머리칼인지 흰 머리칼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였다. 옷은 갈아입혔고 그나마 다행이지만 머리에 있는 쏘케가 바글바글했던 것이다. 와이프는 얼마나 놀랐을까. 매일 목욕하다시피 하고 옷도 거의 사이를 갈아입히니 그 많던 이들도 거의 없어졌다. 소문은 갑자기 동기업소에 쫙 퍼졌다. 어린 부부가 삼형제를 집에 데려다 키운다고. 사실은 건강을 회복시켜 내버려 하였는데 죽도 잠시 이 밥에 돼지고기를 장만하여 조금 국을 끓여서 먹였더니 그들은 정신없이 먹어댔다. 내일은 어떻게 되든 돼지고기국이라도 한 그릇 더 사서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데 우린 밥상에서 그들은 방바닥에 먹게 한 것이 걸렸었다. 남들이 혹 집에 들어왔다가 이런 광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할까? 말로는 데려왔지 자기들만 밥상에서 먹고 데려온 애들은 방바닥에서 먹인다고. 그 후부터는 우리가 방바닥에서 밥을 먹고 한성인의 삼형제는 밥상에서 먹게 하였다. 열흘 후부터는 나가 장사하라고 기름튀기를 팔게 하였다. 본점만 잃지 말고 나머지 이웃나는 돈은 너희가 가지라고 기름튀기 집에 가서 그것을 새벽마다 나는 자전거로 날라왔다. 온 늦은 시간에 와이프와 함께 어떻게 잘 팔고 있는지 시장에 나가보기도 하였다. 하루하루가 모르게 그들의 얼굴엔 그래도 기름기가 돌고 막내는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다. 정말이지 한 가정도 힘든데 3명이나 더 불어나 식구는 7명이 되었다. 각자 소부대로 다녀야 할 시절에 우린 대부대 한 개 분대가 되었다. 힘들었지만 그들을 살려야 한다는 희망과 그들 모두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했다는 그 기쁨으로 힘들 줄도 몰랐었고 웃음 속에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넉 달 후 그 삼형제는 온다 간다 연락도 없이 집에서 나가버렸다. 아마 그들도 자기들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오히려 점점 더 생활이 어려워지는 걸 목격했는지 소리 없이 나가버렸던 것이다. 나는 그들이 어디 가서 굶지 않고 또 장사를 좀 배워줬으니 이제는 장사를 하면서 살아나 나갈까. 그리고 그들이 나간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그때 와이프에게 정말 미안해하던 내가 떠오른다. 2020년 2월 15일. 저는 이 친구 이 편지를 보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그때 많은 사람들 한 350만 명이 굶어 죽고 북한이 유엔 식량기구에 자기들 스스로가 60만 명이 아사자가 생겼다고 보고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죠. 가장 어려웠던 때가 1997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나마 자기 온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정착을 하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또 거기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또 좋은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금은 가족과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이제는 4살짜리였던 딸과 그 아들까지 이제는 많이 장성해서 벌써 2007년도에 아내와 자식들이 먼저 왔으니 이제는 15년,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다 성장을 했고 또 대학도 다니고 지금 그나마 잘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도 저희 집에도 자주 오고 또 저희 식당에도 자주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좋은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탈북자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고 또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해서 잘 살게 해줄까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는 걸 보고 저도 많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설 명절과 또 새해 1월일을 맞으면서 제 후배와 같이 지내는 탈북민 30-40명을 저희 식당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같이 고향 소식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인권과 평화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도 북한에서 생활하던 사람은 그 소중함을 너무나도 뼈에 사무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한 통의 편지를 보내면서 제 유튜브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항상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이 탈북민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탈북민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